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어드밴스에 있는 컬러 모드는요, 안 건드려도 사실 문제되진 않고요. 쓴다 그러면 일반적인 모니터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RGB,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쓰겠다 그러면 어도비나 애플 RGB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도비 RGB나 애플 RGB를 사용하시려면 아무래도 좀 그만큼 성능이 받쳐주는 모니터를 쓰셔야겠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색감이 좀 더 풍부하다 해가지고 그런 류의 모니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중소기업용의 모니터를 사서 써보시면은 그만큼까지 색깔을 못 뽑아내요. 오히려 과하게 나오지. 그래서 그냥 내가 평균적으로 쓰는 거는 그냥 기본 작업을 하겠다 하실 때는 sRGB로 쓰시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자, 그 정도 얘기만 하고요. 얘는 딱히 볼 거 없어요. 뭐 영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크레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아트보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아트보드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네, 웹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띄워 볼게요. 자, 파일에서 뉴, 그리고 웹으로 킬게요. 웹상으로 띄울 거고, 이 상태에서 저는 사실 뭐든 관계없지만 웹, 자, 미디엄을 해서 1440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440 기준으로 체크를 해서 오른쪽에 아트보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크를 해놓고 다른 거는 건드릴 게 없으니까 생성. 자, 아트보드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아트보드가 없는 상태일 때는 생성 버튼 누르면 꺼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아까 봤던 아트보드를 체크를 안 한 경우, 아트보드를 체크한 경우, 두 개가 조금 다르죠, 이름이. 자, 레이어도 볼게요. 아트보드를 체크를 안 하고 만든 경우에는 뉴 레이어에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보통 레이어입니다. 끝에 잠옷에 달리는 게 기본이에요. 눈 끄면 보이는 아이가 없습니다. 레이어를 풀어야 되거든요. 푸는 건 간단해요. 그냥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면 끝에 있는 잠금이 풀려요. 이렇게 끄는 겁니다.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포토샵에서는 또는 그래픽 쪽에서는 이 형태를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아트보드 체크 안 한 경우, 아트보드를 체크한 경우는 파일에서 뉴에 여기 있는 아트보드를 끝에 있는 거 체크를 하고 생성하는 경우에는 생성 버튼 누르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아트보드라고 이름이 써 있고요. 레이어도 보시면 아트보드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이 달라요, 아예. 그럼 여기다가 뭘 하시면 되냐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작업하는 사이즈, 우리 메인에 1440이다 하잖아요. 그런 거 쓰는 거예요. 메인 페이지인데 1440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이즈로 조금 더 다른 디바이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얘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쓰죠. 그냥 아트보드만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또는 아트보드만 잡고 컨트롤 J 카피 하셔도 되고, 또는 아래쪽에 있는 빈 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트보드가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그냥 빈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트보드를 생성하려면 아예 따로 다시 만들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기에 뉴 아트보드 보이시죠? 햄버거 메뉴 옵션 버튼 눌러서 뉴 아트보드 사이즈도 바꿀 수 있어요.
1920, 뭐, 메인에 1920이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써야 되는 이 아트보드의 사이즈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기존에 있던 아트보드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파일에서 View, 웹에 보면 선택하고 아트보드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트보드가 체크가 된 상태에서 Create 버튼을 누르시면 왼쪽 상단에 이름이 있고요. 요거 이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레이어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를 들어 반응형을 만들거나 마우스 올렸을 때 조건을 좀 다르게 해서 보고 싶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얘는 컨트롤 J라는 단축키가 먹기는 합니다. 근데 어차피 옆으로 옮겨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C를 하시든 컨트롤 V 하시든 관계없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사이즈를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옆에 있는 이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직접. 또는 위에 여기 있는 글자를 왼쪽 상단에 있는 글자를 선택하시면 여기 위에 플러스 또 버튼 있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옆으로 똑같이 추가할 수 있어요. 동일한 사이즈로. 자, 그러면서 나는 이거 조정하기는 할 건데 이렇게 말고 좀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싶어요, 사이즈를 라고 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이 글자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위에 with height가 보여요. 그냥은 안 보이고요. 선택하고 나서 보시면 이 글자 수정할 수 있게끔 사이즈 수정할 수 있게끔 된 상태에서 위에 보면 써 있습니다. 뭐 128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름도 메인 1280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카피하려면 또 레이어 카피해서 얘는 아트보드죠. 아트보드 카피해서 나는 768을 할 거야 하고 768 사이즈에 맞게끔 가로를 768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트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아트보드라고 하는 아이는 그냥 하나의 종이의 크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종이를 만들어서 이 안에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부분들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피그마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다 만들 거냐, 그러고 나서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 거냐, 아니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비교해 가면서 보고 만들 수 있게끔 할 거냐, 이 차이. 대신에 이렇게 아트보드가 여러 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페이지가 여러 개 만드는 건 안 돼요. 포토샵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쓰는 피그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파일 있으면 이렇게 각각 페이지별 소스 따로 만들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디자인 있고 로그인 페이지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들고 각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단에 있는 프레임 3개를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밑에 있는 얘네들이 끝인 거예요. 페이지가 여러 개 된다는 건 그냥 포토샵에 파일이 여러 개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 것까지 설정하려면 포토샵이 아니라 어도비 X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셔야 됩니다. 어도비 XD가 일종의 피그마랑 같은 계통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제 디자인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제플린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하게 만들려면, 즉 개발하시는 분들이 뭐 레이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사이즈나 뭐 개념 이런 것만 파악하고 쓰게 만들려면 이 파일을 제플린으로 넘길 수 있는 데이터 성질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6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상위 버전으로 와서 상위 버전 CC 버전에서는 이 통째로 아트보드화 시켜야 됩니다. 아트보드화 시키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통으로 잡혀 있는 그룹을 선택하고 끝에 있는 옵션 버튼을 눌러서 여기 안에 프레임으로 바꾸는 버튼이 있어요. 바로 New Artboard 또는 Artboard from Group, Artboard from Layer. 지금 상태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뭘 누르든 같겠죠. 얘는 어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눌러보면 980에 850 사이즈로 아트보드 만드는 거 맞나요? 네,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의 아트보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트보드 만든 것을 버전을 다운시키거나 아니면 아트보드 없애기 위해서 처리하신다 그러시면은 이걸 다시 이제 아트보드 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규격대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좀 다른 사이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트보드화 시켜버리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그럼 이렇게 아트보드화 시켜놓고 여러분들은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사이트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게 뭐 메인인지 사이즈가 몇인지 정도는 언급을 해주시는 게 혹시라도 향후에 반응형이나 다른 작업할 때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돌려서 그냥 그룹 선택하세요. 그러고 나서 옵션 버튼 누르고 뉴 아트보드 또는 from 선택한 그룹을 기준으로 또는 어차피 선택한 레이어를 기준으로 뭐 하겠다? 아트보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룹을 그대로 쓰는 걸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룹 자체가 아트보드 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아트보드 안에 담아라. 이름은 사이즈가 980이니까 그냥 980 쓴 거예요. 그냥. 그럼 이대로 만들어지겠죠. 온리 아트보드화 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아트보드는 피그마에서 따르는 요 가장 큰 틀에 해당하는 프레임, 이 개념과 100%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장 일단 한번 하시고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저장을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이트를 가겠습니다. zeppelin.io.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자, 여러분 컴퓨터에 제플린이 깔려 있다면 깔려 있는 제플린을 켜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제플린 프로그램을 켜면 되고요. 앞서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원래는 빼야겠죠. 이제 왜냐면 계정이 하나씩밖에 못 만들어요. 여러 개가 안 돼요. 자, 근데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버튼을 딱 누르면 여러 개가 있어요. 프로젝트가 있고 에디트가 있고 뷰가 있고 윈도우가 있고 헬프가 있습니다. 헬프에 보면 인스톨에 대한 플러그인이 있고요. 포토샵에 대한 플러그인이 있어요. 제플린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안 보이네요. 프로그램을, 앱을 다운받아서 여기 아래쪽에 다운로드 더 윈도우 앱 버튼 눌러서 윈도우용 앱에서 헬프에 가면 인스톨 어도비 포토샵 플러그인 이 아이콘 누르시면 돼요. 링크요? 눌렀을 때 서로 연결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설치하세요 라고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아마 포토샵을 껐다 키라고 할 거예요. 포토샵 끄고 설치 버튼 누르고 기다리면 설치가 될 겁니다. 이미 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포토샵을 켜면 되죠. 자, 저는 제플린을 깔았어요. 깔았으면 어디 써 있느냐? 맥, 윈도우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 윈도우에 보면 익스텐션, 이게 플러그인이거든요. 얘가 플러그인이에요. 익스텐션 안에 제플린이라고 있어요. 제플린이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패널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해서 겨우겨우 여러분들은 제플린을 통해서 이렇게 연동이 됐습니다. 계정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선택을 하면 이 선택한 것을 연동해서 걸어주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룹을 갈 거냐, 전체 갈 거냐. 대부분 전체를 보내겠죠. 아트보드 통째로. 그럼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 아트보드를 각각 따로따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선택해서 내보내기. 이게 안 뜨면은 선택 안 한 거예요. 선택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어디로 보낼 건가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플린 무료는 하나밖에 프로젝트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 몰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다시 선택하고 레이어. 레이어가 아트보드화 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없어요. 아트보드화 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하고 아트보드 해놓은 다음에 선택하고 제플린 열어보면 제플린이 Export Select 연동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선택을 안 하면 안 떠요. 무조건 그룹을 선택을 하든 또는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하든 똑같이 아트보드 내보내는 거예요. 누르면 이렇게 어디에 내보낼 건지 물어봅니다. 선택하시고 임포트 버튼 누르시면 자, 여기서 말하는 임포트는 이 제플린 프로그램 쪽으로 임포트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제플린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들어가면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죠. 그러면 그 상대방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오른쪽에 있는 이 쉐어 공유 주소만 보내주면 그 사람은 이 데이터만 보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사이즈가 다 나오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이고 오른쪽에 폰트와 폰트 사이즈와 정렬 방법이라든가 여러가지 레터 스페이싱도 있네요. 부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이라든가 내용들도 체크가 됩니다. 자, 늘 얘기하죠. 이름을 대문자, 소문자에서 소문자로 쓰시라고. 그냥 글자 쓰는 것도 만약에 포토샵을 썼는데 디자이너가 대문자로 직접 써면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대문자로 들어가요. 물론 우리는 이거를 직접 따로 만들어서 쓰기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건드리게 돼서 쓸 일이 생긴다면 이 글자들 있잖아요. 글자들 자체를 직접적으로 대문자로 쓰시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캐릭터에서 직접 대문자 버튼을 눌러서 바꿔주시는 게 맞아요. 여튼 그렇게 해서 내용상으로 이름 정확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패스라는 클래스를 가진다던가
다른 클래스를 가질 수 있으니 항상 레이어의 이름이라든가 내용들을 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영역별 이름, 틀에 대한 이름 설정들을 잘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연동을 안 해놨네요. 그럼 디자이너한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위치 아이콘 나 쓸 수 있게끔 바꿔줘. 또는 여기 G커스 로고 있는데 이거 쓸 수 있게끔 바꿔줘.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꿀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포토샵에서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케이션 아이콘을 만약에 내보낸다 라고 하면요,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여기 한 개의 레이어를 선택했습니다. 마크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아래 보시나요? 대시 E 대시 써있는 거. 밑에 것도 자, F 로고라고 써있으니까 뒤에 거 불필요한 거 지우고 선택하고 마크 as 어셋 눌러주는 거예요. 풋 로고는 좀 이상하긴 한데 서브 로고라고 쓰고 체크. 또 쭉 올라갑니다. 뭐 사이트 로고도 선택하고 체크 해주시면 이게 대시 E라고 써있는 아이들이 내보내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하느냐, 다시 위에 선택하고 익스포트 다시 내보내요. 다시 누르고. 그럼 선택한 아이들을 각각 따로 뭐 하는 거다? 공개화 시키겠다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된 아이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받아 쓸 수 있게끔 바뀝니다. 그전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했었어요. 근데 많이 편해진 거죠. 단순 버튼 누르고 한 번 더 업데이트 시켜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전 방식보다 많이 좋아져서 옛날보다 이제 포토샵이 좀 쓰기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해당하는 아이들을 이미지로 쓰려면 각각 선택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포토샵에서는 선택한 아이를 그룹이면 그룹을 마켓 버튼을 눌러서 첨부를 꼭 하겠다라는 형태를 잡아 주셔야지만 E라는 표시가 되어야지만 되고요. 체크했다고 해서 뭐든지 다 다운받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전체를 잡고 익스포트, 물론 그냥 해도 익스포트 눌러 수 있어요. 눌러서 내보내주기. 익스포트가 아니라 이상하게 임포트로 써있지만 어쨌든 버튼 눌러주면 각각 다시 업그레이드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레이어 이름 바꾸시면은 안 내보내지니까 확인하시고 이제는 이런 아이들 선택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져 있더라.